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LEO, MEO, GEO에서 인공위성의 그 종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기출 내용을 보면 저궤도 위성, LEO죠. 저궤도 위성 통신 시스템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정지 위성에 비해 많은 수의 위성이 필요하다. 정지 궤도에 비해서 많은 수의 위성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2,000km에 있는 게 이제 저궤도 위성이고 2,000 이상 한 36,000 이하에 있는 게 이제 중궤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6,000에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거 이거를 이제 정지궤도라고 하죠. 정지궤도. 그래서 원을 위해서 이렇게 돈다고 봤을 때 점점 이제 범위가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위성이 좀 더 뭐랄까 고가고 구현하기가 어려운 거고 요 밑에 이제 저궤도 위성이 위성이 좀 더 많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 궤도에 여러 개의 위성이 필요하고 정지 위성에 비해 저궤도 위성의 수명이 더 짧습니다. 그래서 더 짧아서 저궤도 위성은 떨어지고 다시 쏘고 그래서 여기 그 저궤도 위성을 많이 확보하는 거 그것이 이제 6G에서 현재 최근에 할 일이죠. 다중빈 방식으로 주파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하단에 보면 저궤도 위성 LEO는 지구에서 1000에서 2000km 상공에서 위치해서 이동통신 및 원격 탐사에 사용됩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씩 지구를 도는 소형 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점은 지연 시간이 감소되고 전력이 최소화되고 신뢰도라든지 주파수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6G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그 주파수 분배 문제라든지 위성 간의 어떠한 충돌이나 전송 기술, 제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쪽지기 아이 보면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편에서 36,000km 거리에 위치한 36,000km, 중궤도 20,000에서 36,000, LEO가 2,000km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GPS 있지 않습니까? GPS 그 차나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GPS는 다 그 중궤도라고 보면 되고요. 그 GEO는 기상이라든지 뭐 날씨, 뭐 군사 목적도 있겠지만 더 주로 이제 관측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관측용. 우리가 많이 서비스하고 있는 거는 GPS로 보시면 되고요. 사단에 보면 여기 GPS 써 있네요. 예. 위성은 크게 수동 위성과 능동 위성으로 구분하고 능동 위성은 다시 정지궤도 랜덤 위성, 위상 위성으로 구분합니다. 위성을 궤도별로 GEO, LEO, MEO로 구분하고요. LEO, MEO, GEO, 저궤도, 중궤도, 정지궤도. 그래서 36,000, 20,000에서 36,000, 2,000km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주로 LEO는 서비스가 기상 여기도 하고 GEO도 방송, 통신, 군사, 기상에서 최근에는 이제 기상을 이제 기본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MEO가 GPS 서비스를 하고 있다. 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지궤도 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36,000km. 그래서 이거를 세부적으로 35,786인데 36,000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구에서 고정된 위치에서 머물 수 있게 해주고 특별한 형태의 궤도로 하늘에 정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상에 있는 관측자에게 밤과 낮에 구분 없이 하늘 공간에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 정지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 자전 주기와 같고요. 그래서 적도상의 원궤도와 움직이며 텔레비전 신호 방송, 위성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날씨 패턴 모니터링 등 다양한 원격 감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교된 거 아까 얘기한 거에 추가적으로 GEO, MEO, LEO, HEO에서 고궤도까지 한번 추가해 봤고요. 요 시간 공전 24시간 여기 보면은 한 6시간 여기 보면 한 2시간 1시간 뭐 30분 다양한 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점 GEO는 세계 위성으로 전 세계 서비스하는 거고 LEO는 지연 시간 감소 및 담화 출력 감소되는 거고 MEO는 GPS 위성의 지연 시간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나 여기 단점은 도플러 편의로 주파수 보상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MEO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출용을 보면서 내용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번 보면 정지 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지궤도 위성 이렇게 지구를 기반으로 해서 위성이 이제 3개 있는 거죠. 지구 전체 커버 수명도는 90도 간격으로 최소 4개이다. 여기 보면 약 42도 간격으로 이제 3개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42도 간격이고 3개가 있어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지구 표면으로부터 정지궤도의 고도는 32,000km고 지구 중심 여기 보면 지구 중심까지 하면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42,000이 되는 거고
지구의 인력과 위성의 원심력이 일치하는 공간에 위치한다. 그래서 세계가 마치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거고요. 장점 보면은 하나의 위성으로 위성이 동작하는 동안에 고정된 인력에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고요. 고정방송, 통신, 위성 궤도로 사용되고 이론상 지구 중심으로 세계 설치하면은 극지방을 제외하고는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극지방은 약간 그 음영지역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극지방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위성 통신을 하기 위한 통신 방식이 아닌 것은 이동 위성 방식, 정지 위성 방식, 위상 위성 방식, 랜덤 위성 방식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이동 위성 방식이란 건 별도가 없습니다. 인공 위성은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동 위성 방식은 별도로 필요 없고 정지 방식, 위상 위성 방식, 랜덤 위성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다시 3번에도 있는데요. 위성 통신 방식 종류가 아닌 것은 랜덤, 여기 위상, 정지 이런 방식이 있는 거고 항행 이런 방식은 또 별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고요. 정지궤도 위성, 랜덤 위성, 위상 위성 정리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위성은 크게 수동 위성과 능동 위성으로 나누고 능동 위성은 다시 정지궤도, 랜덤 위성, 위상 위성으로 나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번과 3번이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위성 통신의 종류 중 선박들 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선박 육상 간의 정보 교환 등으로 사용되는 위성 통신은 이거를 우리가 인마셋이라 해요. 해사 위상이라서 인마셋. 예, 인마셋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저궤도 위성 통신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2000km 이하의 저궤도 위성, 정지 위성에 비해 많은 수의 위성이 필요하죠. 동일한 궤도에서 여러 개의 위성이 필요하고 정지 위성에 비해 저궤도 위성의 수명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자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고요. 다중빈 방식으로 주파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6번 다음 중 위성이 정지 궤도에 있기 위한 설명, 정지하기 위한 그 설명이 틀린 것은 적도 상관에만 위치하여야 한다. 자전주기는 지구 자전주기에 일치한 24시간이고 속도는 7.91 이건 잘 모르겠네요. 위성의 높이는 중궤도 15,000에서 정지궤도는 36,000이라겠죠. 정지궤도는 36,000이고 중궤도 위성은 2만에서 36,000 정도에 위치하는 게 이제 중궤도다 해서 이건 확실히 답이 아니네요.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 내용 정리되어 있고요. 7번 정지 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6,000이고요. 궤도가 높을수록 위성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거죠. 극지방 관측이 일부 불가능한 거고요. 정지궤도 위성은 통신 지구 면적의 42%, 전체적으로 42%를 커버하고 있다. 그래서 42%가 겹쳐서 다 커버한다. 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정지위성은 이론상 지구를 중심으로 3개가 위치한다는 거죠. 3개. 그래서 요 그림 다시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인공위성 궤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저궤도, 중궤도, 정지궤도, 임의궤도는 별도로 없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고요. 10번 정지위성 통신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이제 최근 문제네요. 다윈 접속이 가능하고 고품질 통신이 가능하다. 정지궤도는 상대적으로 고품질이다. 그런 얘기고요. 통신 영역이 넓고 난시청 지역이 적다. 예, 넓고 난시청이 적고요. 고정통신에 적합하고 대량 정보 전송이 가능하다. 정지궤도 타 위성에 비해서 고정통신이라든 대량 전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채널 수의 증가에 따른 고비용을 소모한다. 자, 채널 수 대비는 저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설명이 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는 고비용이 필요한 건 맞아요. 위성을 발사하기까지는. 근데 발사해서 여기 운영 단계에서 각 채널 수가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채널 수 대비는 저비용이다. 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성을 발사하는 비용은 고비용이다. 그렇게 해서 좀 틀리게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11번 인공위성이나 우주비행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운동하고 있으며 전파 발진원의 이동에 따라 수신의 전기 강도가 변하는 거 우리가 이거를 도플러 현상이라고 이동통신에서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도플러 그 밑에 내용 참조하시고요. 12번 만약 우리나라에서 대륙 간의 국제 통화위성 구성 시 고정 위성을 링크에 2개를 포함한다. 해서 위성에 링크까지 2개 더 포함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 위성이 중간에 뭐 증폭하거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2개를 더 둔다는 건데요.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음량이 약해져. 이게 증폭하니까 음량이 높아지는 거겠죠. 반향이 발생하여 통화가 반응된다. 에코가 발생한다는 건데 이건 유선에서 좀 얘기하는 거고요. 2개의 위성 호흡에서 전송 에러가 증가하여 통화가
통화 명료도가 좀 증가하겠죠. 이게 증폭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증폭 개념. 지연이 증가하여 실시간 대화가 어렵다 해서 증폭이 되지만 중간에 이제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여긴 딜레이로 접근해서 정답이 4번으로 처리된 걸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성통신은 이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시간 지연이 발생하고 이러한 시간 지연이 그 50ms 이상이 되면은 그 서로 통화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가정인데요. 요런 문제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증폭이 되기 때문에 명료해지지만 이게 일반적인 통신이면 근데 이게 거리가 너무 멀면은 그 음성이 갔다가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그 실시간 대화가 어렵다고 하지만 현재 위성통신을 이용해서 그 통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너무 최악의 가정이라서 아마 다시 이런 문제는 아마 제거돼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거리로 이해하셔서 정답을 4번으로 잡으신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